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쌤 꿈꾸는 단장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요, 누룩 요거트 발효할 때 어떤 기기를 사용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맛의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맛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맛일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누룩 요거트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왔는데요, 생물이 살아있는 음식이다 보니까 효율적인 맛을 내기는 참 어렵거든요. 미생물도 하나의 생명체이거든요. 이 생명체가 그때그때 환경, 발효할 때는 가장 중요한 환경이 온도와 습도가 되거든요. 그 조건에 따라 가지고 맛의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또 같은 환경, 같은 조건이라도 때에 따라서 다르고요. 발효 제품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 발효의 참맛을 좀 전하고 싶거든요. 우리가 누룩 요거트를 먹을 때 왜 먹는가,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좀 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 누룩 요거트를 먹는 이유는 맛있는 음료로 기대해가지고 먹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맛있는 음료를 먹고 싶다면 탄산 음료도 있고 달콤한 주스도 있고 맛있는 식혜도 있고요, 유자청을 활용한 여러 가지 음료도 있을 거고요. 맛을 기대해가지고 먹는 것은 아니거든요. 누룩 요거트는 건강을 위해서 먹는 음료이죠. 누룩이 하는 역할이 뭐냐, 누룩이 효소이다, 그러면 또 효소가 하는 역할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이 누룩 요거트를 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살누룩 요거트의 핵심은 살누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살누룩 요거트의 맛을 가장 좌우하는 것은 어떤 누룩을 사용했느냐, 여기에서 사실은 맛을 거의 좌우를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이 어떤 기계를 사용하느냐, 이 문제도 있거든요. 누룩 요거트를 원형대로, 그러니까 살누룩에다가 찹쌀로 만든 진밥에다가 물을 넣고 발효했을 때, 또 온도 관리를 내가 직접 했을 때 어떤 맛이 나오는가, 발효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으면 이 살누룩의 입자가 입안에서 겉돌거든요. 이렇게 혀를 굴려보면은 끌끌거리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발효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겠고요. 이 맛의 포인트는 이 발효에서 우러나는 구수하고 깊은 맛이 있거든요. 누룩 요거트에서 가장 단점으로 손꼽히는 것이 약간 누룩의 맛하고 신맛이거든요. 저도 한 5년간 이걸 연구한 이유는 소비자가 기대하는 이 살누룩 요거트에 대한 맛은 달콤하고 신맛이 없고 누룩의 맛이죠. 누룩지가 없는 그런 맛을 기대한다는 거죠. 이거 누룩의 맛을 좀 안다면은, 그리고 이 발효의 참맛을 안다면은 수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발효가 잘 되면은 당화가 잘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 단맛이 잘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천연의 당에서 느끼는 맛은 뒷맛이 깔끔하거든요. 당도가 아무리 높아도 갈증을 느낀다거나 텁텁한 맛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는 온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대로 쭉 놔두면은 온도가 계속 올라가 가지고 이 누룩균이 죽겠죠. 그래, 누룩균이 바로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효소가 죽은 음료는 우리가 마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설탕으로 끓인 식혜가 더 맛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식혜의 맛은 우리가 익숙하거든요. 그 누룩 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감수하면서 누룩 요거트를 굳이 먹을 필요는 없거든요. 누룩 요거트에는 누룩균, 즉 우리가 기대하는 효소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먹거든요. 그래서 온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서서히 온도를 올려가면서 또 관리를 한 그 누룩 요거트의 맛은 단맛도 좋고, 또 누룩이 잘 만들어졌고 당화가 잘 되면은 신맛도 상대적으로 나지 않거든요. 누룩의 향도 아주 적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깊고 은은한 구수한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입안에서 살누룩의 입자가 겉돌지 않는다는 것하고 그 뒷맛이 천연의 당이기 때문에 깔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효의 깊은 참맛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먹었을 때 맛있네, 맛있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맛있게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만드는 과정에서 단호박 같은 거 넣어가 또 발효를 할 수도 있고요. 맛의 변형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까지는 우리는 그 베이직한 기본 원형의 맛을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은은하고 깊고 구수한 그 누룩 요거트 자체 본연의 맛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하려면 1차적으로는 살누룩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살누룩이 일단 잘 나왔다는 가정하에서 그 다음 문제는 어떤 기기를 사용하는가, 이 문제도 중요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보온 밥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온도 관리를 하고 지켜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발효의 깊은 맛도 나고 제가 아는 그 누룩 요거트에서 기대하는 최상의 맛이 나오더라는 것이거든요. 또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 발효하는 과정 내내 온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살누룩 요거트 만들 때는 제가 달라붙어 가지고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누룩 요거트 발효하는 날은 저도 굉장히 예민하고 힘들어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기계가 있겠죠. 발효 기계가 되겠죠. 온장고도 있을 거고 발효 기기에 넣어 가지고 온도하고 시간 세팅해가 발효하면은 특별히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발효가 뭐 어렵다 이런 말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죠. 결론은 어떤 맛의 결과가 나오는가 그 점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 밥솥으로 온도 관리해 가면서 발효하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기계 발효를 해봤더랬습니다. 마침 그 부산에 제빵 업체로 아주 유명한 곳이 있거든요. 그 사장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사장님의 발효실에서 발효를 해봤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은 껄껄거리고 이런 건 없었지만은 깊고 구수한 맛은 나지 않았거든요. 너무 밋밋하고 심심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장님하고 저하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저희들도 이 누룩 요거트를 판매를 많이 했었더랬습니다. 요즘은 이 스토어팜을 문을 닫고 있거든요. 우리가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업을 마치고 나면은 주문 들어와 있는 누룩 요거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쉬지를 못하거든요. 제가 하는 수업은 단순한 클래스가 아니고 창업 지도이기 때문에 정말 혼연의 힘을 다해가지고 수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루 하고 나면 그날 저녁에는 완전히 뻗거든요. 제가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되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이 얼굴이 퉁퉁 붓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또 주문받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이러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기계에 맡기고 싶죠. 지켜보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또 이 발효 제품은 이렇구나 이런 맛이구나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좀 알고 좀 만들어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이죠. 내가 직접 온도 관리하고 제대로 효소를 살려서 만들어 먹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만드는 기술하고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왕이면은 이 앞에 창업하시는 분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집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은 그렇습니다. 힘들지만 밥솥으로 발효했을 때 당화도 잘 되고 맛이 달콤하면서 은은하고 구수하고 깔끔한 단맛이 나오는 그런 누룩 요거트를 만들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밥솥으로 발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샐러드 마스터에서 나오는 오일 스칼렛이라고 있죠. 이렇게 온도 조절해 가지고 요리하는 기구죠. 살누룩 요거트 발효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이거를 150만 원 정도의 돈을 들여 가지고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발효를 한번 해봤습니다. 발효도 잘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했는데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였거든요. 밋밋하고 심심한 맛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밥솥으로 발효하는 데는 단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밥솥으로 발효하시고 특히나 가정에서 만들어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밥솥으로 발효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여력이 있으면 이 교육을 그만두고 밥솥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체계를 좀 갖추고 싶은 꿈이 없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